자, 부가가치세 관련된 다섯 번째 챕터는 무역업들이 작성해야 되는 영세율 첨부 서류예요. 근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가 10%인 과세를 영해세율을 적용받았던 근거 서류가 뭐냐? 이걸 묻고 싶어서 이런 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서류가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이 20가지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시험은 지금 현재 이 네 가지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영세율 서류 배웠다라는 부분을 다른 데 가서 얘기하기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기본적인 서류만 배우고 가시는 거라서.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출제한다. 그래서 수출 실적 명세서, 그리고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그리고 너가 부가가치세법상 영해세율을 적용받았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영해세율을 적용받았는지, 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의 전체 집계를 보여달라. 그게 영세율 매출 명세서거든요. 네, 이 네 가지 중에 택일입니다. 그런데 영세율 매출 명세서는 단독 문제로 내지 않아요. 여러분 낸다고 하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수출 명세서랑 같이 내거나 아니면 내국 수용자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랑 같이 내거나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에 있는 서류랑 4번의 서류를 같이 내는 경우라고 보셔야 돼요. 단독 작성을 안 하는 서류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서류를 가지고 시험을 착출해서 낸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출 실적 명세서부터 할게요. 자, 수출 실적 명세서라고 하는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어떤 의미로 작성하시는 부분이냐면 이건 다이렉트 수출이었을 때 대체적으로 작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다이렉트 수출이라고 하면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으로, 중국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될 것이다. 나는 내국 물품을 어디로 내보냈다. 국외로 반출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작성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은 실제 무슨 서류가 있을 거냐면 우리 세관장이 발급해준 수출 신고 필증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서류가 근거 서류이고요. 그 근거 서류를 수출 실적 명세서에 기록을 해서 부가세 신고 때 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수출 신고 필증은 부본 제출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원본은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본에 제출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왜냐하면 국세청에서도 관세청 정보를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지자체 또는 국가의 기관은 다르지만 자기들끼리 뭐 할 수 있어요? 업무 협조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제출은 하진 않습니다. 네, 하고 있지 않고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이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 말고요.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한국에서 직접 나가는 직접 수출도 있지만 우리는 무슨 부분? 여러분 중개무역 방식도 있고요. 외국 인도 방식도 있고 그리고 위탁 가공무역 방식도 있고 이런 거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수출 실적 명세서에 우리 같이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은 무엇으로? 아, 그거는 기타 자리에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주 목적은 수출 신고 필증이 주 목적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우리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조회기간. 결론적으로 내가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해 과세기간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수출 재화. 자, 수출 재화라고 해서 나오는 자리가 여러분 무슨 부분이다? 수출 신고 필증을 입력하는 부분. 그래서 직수출인 수출 신고 필증에 의해서 내가 수출한 게 있다라면 당신이 내역서에 타박타박 타이핑을 칠 것이다. 그러면 수출 재화 자리에 여러분 여기다 직접 입력 거의 안 해요. 입력한 게 집계가 됩니다. 그럼 그 자리에 건수는 얼마이고 외화 금액은 얼마이고 원화 금액은 얼마인지 전체 합계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력을 하면 서식 밑에 뭐가 있다? 합계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12번의 합계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동일시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의미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중개나 외국, 인도나 이런 식의 형태들도 작성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건 기타에 넣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게 기타, 영세율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에 여러분. 그럼 직수출 이외에 영세율 적용 부분이 있더라. 그러면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여기는 국외 제공 용역을 써드렸지만 위에 써드렸던 이런 내용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라. 다만
우리가 지금 수출실적 명세서라고 해서 작성하는 이 서식은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했던 유형을 얘기한다라면 우리 왜 16 수출로 입력했던 거 기억하시죠? 대체적으로 16 수출로 입력했던 부분들이 요 서류에 대부분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이란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이 이 부분에 가서 총 건수 몇 건인지 외화 금액의 합계, 똑같겠죠 여러분? 원화 금액의 합계를 무엇해야 된다? 입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자, 이 부분은 저희가 무슨 뭐 제가 인쇄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인쇄 화면에 가면 이 부분이 보이는데 이 기타 영세율 쪽에 입력한 부분은 우리가 프로그램, 제가 PG라고 쓰면 프로그램의 약자로 쓴 거예요. 프로그램의 화면에 가면 자 위쪽에 무슨 부분 수출 계획가 있고 기타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아래쪽 본문처럼 보이는 부분에 우리는 열심히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럼 화면에서 봤을 땐 내역서가 보여요. 그런데 이 아래쪽에 입력했던 기타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기다 입력을 한다 하더라도 따라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세에 대한 내역은 실제 어느 부분에서 할 수 없다. 이 수출 실적 명세서 기타 영세율 적용에 입력했다 하더라도 내역서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상세 내역은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에 명세를 작성해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기타 영세율 쪽에 쓰지 말고 그냥 영세율 첨부 서류만 내도 국세청이 인정하거든요. 이것만 그냥 내세요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시험이 저희 이따 집중식만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원래 여기도 작성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시험이 뭘 냈냐면 기타 영세율 쪽에 넣는 조건 하나와 그리고 이거 작성하라는 문제를 줬어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부분 아니 왜 영세율 첨부 서류를 넣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뭘 했냐면 수출대화도 하나 주고 기타 영세율 쪽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 주고 그럼 두 건을 줬잖아요. 두 건을 전부 다 여기다 꽂힌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기타 영세율 쪽 적용해 가는 건 명세서가 따라가지 않으면 이게 며칠 날 수출했고 그리고 원하는 얼마이고 외화는 얼마인지 각각의 내역을 볼 수가 없어서 내야 되는 서류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름하기 위해서 내는 서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출제할 수 있는 부분. 노란색 표시해드린 건 조금 이해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수출신고 번호를 입력하는 자리가 있겠죠. 네, 이 부분은 수출신고 필증에 나와 있는 신고 번호를 입력합니다. 절대로 오타 내지 마실 것. 자, 세무사랑 프로그램은 오타가 나면 오타가 났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타가 났어도 여러분 입력이 되져요. 그러니까 지금 더존이 개발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오타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번호마다 다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세무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자, 시험 보실 때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오타 내지 마실 것. 자, 그리고 선적이나 기적일자. 여러분, 선적이나 기적일자는 우리 직접 수출이다. 그러면 공급 시기는 언제이다? 배에 지르면 선적일, 비행기에 지르면 기적일.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러분? 네, 그 공급 시기를 입력하는 날짜라는 의미고요. 자, 이 선적일자 입력하는 부분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회계 처리 일자하고 같다 달라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날짜가 4월 5일이면 우리 선적일자라고 하는 자리에 넣는 것도 4월 5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통화코드는 우리가 수출하는 부분들은 원화의 거래보다는 외화의 거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가 달러로 거래했는지 엔화로 거래했는지 이런 부분을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칭으로 쓰는 걸 알면 직접 치셔도 되고요. 또는 내장되어 있는 거 본론에서 쓰시면 됩니다. 우리는 코드 도움이 더 편하죠, 여러분? 네, 그래서 넣어주시면 되고. 자, 조심하실 거 하나. 미국에 수출했다고 해서 제가 꼭 US 달러로 받을까요? 그렇진 않죠. 일본에 수출했다고 해서 제가 꼭 엔화로 받을까요? 아니에요. 자, 시험 문제 중에 수출국을 써줬더니 수출국을 그대로 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자리에.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 수출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달러로 받았는지 원화로 받았는지 외화로 받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가를 따지지 말 것. 다만 우리가 코드 도움을 눌러서 그 통화를 선택할 땐 미국 돈으로 받았는지 일본 돈으로 받았는지 한국 돈으로 받았는지 국가를 선택해야 표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택하는 거지 수출국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환율. 환율은 여기 통화 코드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원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외화 금액에 곱하기 환율이 필요하겠죠. 그걸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환율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뭐가 나온다? 과세 표준이 정확하게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과세 표준에서 뭐 배우셨냐면 내가 대가를 외화로 받게 되면 원화로 회계 처리를 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환율이 무엇입니다? 라는 얘기 했었거든요. 그 부분의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럼 1번과 2번은 무조건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자, 수출실적 명세서의 꽃은 누구다? 환율이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을 뭘 적용하는지 모르면 자, 시험에 점수는 득할 수 없다. 왜냐면 부가세 신고할 때도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공급 시기 도래 전, 나 미리 돈 받았어. 선수금이 있네. 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선수금을 받아서 나는 무엇하였다? 공급 시기 전에 이 선수금을 원화로 모두 다 환가했다. 그럼 우리는 환가 날짜에 환율을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 들어간 환율 얘기하는 거니까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공급 시기 이후에 받거나 또는 내가 미리 받은 돈이 있는데 우리 계속 무엇하고 있다? 나 외화로 가지고 있어. 이 외화 보유라는 건 여러분 내가 미리 받았던 돈이 있어요. 근데 환가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다. 이 얘기예요. 공급 시기 시점에서 따져봤더니 그러면 우리는 공급 시기에 무슨 환율로 가자? 기준 또는 재정 환율로 가자라고 했었죠. 네, 요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매주 전표 입력도 중요하고 서식 작성할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환율 입력할 때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런 미화는 1달러당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쵸? 근데 엔화는 1엔당이란 얘기를 하나요? 아니죠. 엔화는 100엔이죠. 그럼 여러분 100엔은 우리가 환율을 입력할 땐 몇 엔으로 환산한다? 1엔으로 환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수점이 무엇 될 것이다? 뒤로 두 자리가 밀려나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N으로 입력한다라는 거. N화 문제도 같이 내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 또 넘어가 보죠.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상단에 본문에 전표 정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전표 정보는 시험에서 하라고 할 때만 하시면 돼요. 우리 왜 매매주 전표 입력할 때 여러분 거래처 입력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네, 그 거래처를 입력하는 게 전표 정보의 상호예요. 그래서 시험지에 거래처 이름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꼭 넣으셔야 돼요. 네, 꼭 넣어주실 것. 근데 없다. 그러면 넣지 않습니다. 친절한 출제자들은 생략한다 이렇게 써줄 겁니다. 그리고 이 전표 정보는 내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지만 무슨 부분 우리 프로그램에 전표 처리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상단에 그 전표 처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했던 16번 수출로 입력한 유형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는 키예요. 그러면 이 전표 처리라는 거 눌러서 자동 반영을 하면 전표 정보에 거래처 입력은 자동으로 들어가요. 네. 그리고 이 전표 정보는 여러분 국세청 신고에 대한 자료가 아니에요. 그냥 업무 편리성 때문에 만들어진 기능이에요. 그래서 신고하고는 무관해요. 그래서 내다 안 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오는 키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표 처리라는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무엇 할 수 있다. 아이고 죄송해요. 여러분 반대했네요. 여기 불러오기라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불러오기를 하면 우린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표 처리는 제가 반대로 얘기했어요. 자, 전표 처리한 부분은 자, 일반적인 순서는 여러분 메인 매출의 전표에 입력하고 그리고 부가세 신고 때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해서 신고서에 첨부해서 내는 게 패턴이겠죠. 그런데 이 수출 실적 명세서가 건수가 많으면 너무 일이 많아요. 그리고 외화에 환율을 곱해서 원화를 환산해야 되다 보니까 무슨 부분 어떤 분들은 수출 실적 명세서에 가서 그때그때 입력을 해내요. 전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입력하고요. 거꾸로 어디에서 수출 실적 명세서에서 메인 매출 전표라는 부분으로 무엇할 수 있다. 전표를 그쪽으로 발생하게끔 자동 전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 전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쓰는 게 전표 처리예요. 제가 아까 이거 전표 처리할 때 불러오기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불러오기 기능은 따로 있고 바로 옆에 전표 처리라는 것도 있다. 그럼 전표 처리할 때 여러분 거래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래처 입력해 놓으면 같이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쓰는 키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출 실적 명세서 양식에 대한 부분 잠깐 보고 갈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재 부분, 예제 따라하기 부분에 가시면 이제 이 부분에 그림이 나와 있는 자리가 있겠죠, 여러분. 중반부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수출 기화가 있고 기타 영수율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벌써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직수출에 대한 부분을 이 자리에 쫙 입력하면
우리 수출 제외에 직수출의 합계가 자동으로 들어간다. 자, 직수출 이외는 어디다 입력하라? 기타 영세율 적용에 입력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입력하고요. 그리고 참적일자 또는 기적일자라고 나온 이 자리에는 회계처리일자하고 반드시 동일해야 돼요. 자, 제가 이거 왜 강조하냐면 회계처리 전표 입력 문제를 동시에도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환율 입력하실 때 우리 무슨 부분 공급 시기 전에 환가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외상으로 팔았는지에 따라서 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요건 정확하게 정리를 꼭 해라. 그래서 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전표 정보라서 여기 거래처 있죠. 요거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전표 처리라는 버튼이 있죠, 여러분. 여기 전표 블록이라는 버튼이 있으시죠? 요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업무에선 당연히 쓸 수 있고요. 자격증에서도 여러분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교재를 다시 지금 예제 따라하기 쪽으로 넘겼던 분은 다시 앞쪽으로 백합니다. 자, 앞쪽으로 백하면 수출신고 필증의 값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 가지고 여러분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최근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신용카드였던 거로 보여지는데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겠다. 자, 무슨 부분이냐면 여러분 시험지 지문에 카드 영수증이라든지 세금 계산서라든지 이런 증빙을 붙여주고 전표 입력하세요라고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린 증빙 보고 세금 계산서라든지 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용카드 영수증에 카드사가 보여요. 그런데 지금 그 카드사를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사 입력을 안 하고 나왔던 거겠죠? 그런데 이의제기를 했나 보죠? 무슨 부분? 아니, 너네가 시험지에 카드사를 안 줘서 난 못 넣었다. 근데 왜 답안에 카드사가 있느냐?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럴 리가 있을까요? 네. 지문에 카드사가 없어도 여러분 증빙에 카드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의제기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쪽 문제도 조심하시라는 거. 이렇게 떼서 문제를 내면 왜 거래처가 없지? 여러분 거래처 다 줘요. 그래서 여기 수출 대행이라고 나오는 요 2번은 수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이겠죠. 네, 그래서 수출자 또는 공급자 자리이고요. 그리고 나 누구한테 물건을 팔았는지 안 보여요? 그럼 여기 아래 보시면 4번에 구매자가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매자 정보가 없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구매자, 수입자, 이게 거래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서류 가지고 입력할 때 신고 번호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번호를 보고 넣으시는 거예요. 12323 12라고 나와져 있는 이 번호를 보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요거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9번, 11번 요 자리는 업무에만 참조하세요. 시험은 이렇게까지 내지는 않을 거라서요. 여기까지 보라고는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 수출신고 필증이요. 이 거래 부분에 따라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게 맞느냐, 안 하는 게 맞느냐는 요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정리하면 A4 용지 한 장이 정도가 나와요. 네, 가장 대표적인 거 4개만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자, 우리 시험 문제 내는 건 다 11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형태 수출, 소위에서 다이렉트 수출, 그게 다 11번이에요. 그럼 11번으로 기재되는 건 무조건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29번이라든지 31번이라든지 79번은 반드시 검토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형태에 따라서 부가세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말씀 드렸었냐면 돈을 미리 받았느냐 아니면 돈을 뒤에 받느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게 결제 방법이란 부분으로 확인이 돼요. 우리가 이제 신용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신용 그럼 뭐예요? 여러분 외상의 거래죠. 네, 근데 그거를 페이퍼로 만든 거예요. 그럼 그 신용장에 의해서 거래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신용장을 LC라고 해요. 네트워크 크레딧의 약자인데요. 그 LC라는 부분의 용어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기재를 해요. 근데 제시하자마자 바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면 LS라는 용어를 쓰고 일정 기간 뒤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기한부이면 LU로 씁니다. 그래서 사이트의 약자인 S와 유산수의 U가 들어 그럼 이거 모두 다 신용장이에요, 여러분. 저희 무슨 말씀 드렸었냐면 내국 신용장 설명드린 적 한 번 있어요. 근데 그거 설명드릴 때 우리 시험에서 내는 형태는 사실 없다, 현실로. 자, 내국 신용장 거래했는데 일부는 어음받고 일부는 통장으로 받고 일부는 외상이다. 이런 거래는 현실에서 없다겠어요. 내국 신용장은 무조건 어디 통해서 간다? 이런 내국 신용장은 국내에서 움직이니까 내국 신용장, 이 신용장은 해외에서 받은 신용장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럼 신용장은 모두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대금 청구를. 그러면 일단 물건이 나가고 청구를 해요.
그래서 LS나 LU가 써 있으면 모두 다 외상거래예요. 외상거래. 자, 그랬더니 출제자가 시험지 지문에 이렇게 내신 분이 있어요. 자, 뭐라고 냈냐면, 자, 그 대금 청구하는 행위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고시에이션의 약자로 씁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날까요? 그걸 우리가 내고라고 해요. 자, 이거를 시험지에 등장시킨 출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내고한다. 자, 한글로 쓰면 그냥 여러분 이렇게 내고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내고라는 건 대금 청구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건 외상의 거래였을 때 은행을 통해서 대금 청구할 때 쓰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 시험지에 내고라는 표현 나오면 아, 외상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쓰는 출제자가 현재 등장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송금. 우리 계좌이체 한다고 하죠, 여러분. 송금의 방식이면 여기 PT가 기재가 돼요. 그러니까 송금 방식이 미리 받은 돈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송금 방식에. 근데 우리 물건 팔고 뒤에 받을 수 있죠. 선송금도 있지만 후송금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업무할 땐 이 부분도 다 보시고요. 우리 시험은 이런 용어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고라는 용어. 자, 그래서 잠깐 보여드렸고. 자, 그리고 자, 서식을 A4 용지 한 장 사이즈를 전부 다 붙여주는 사람도 있고요. 위에 중간에 중략해놓고 밑에만 떼서 가지고 와요. 근데 시험지에 얼마에 팔았다는 얘기가 없더라. 그러면 결제 금액의 난을 찾습니다. 남번호는 외우지 마세요. 지금 저희 교재에 있는 게 이게 남번호가 한 칸씩 밀렸어요. 다른 게 들어와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움직이는 여기 남번호는 지금 현재 49번이에요. 네,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교재는 개정 전 양식이어서 근데 이게 여러분 46번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아주 옛날 구양식을 쓰면. 그래서 번호 외우지 말고요. 결제 금액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결제 금액이 실제 내가 돈을 받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외화이고요. 여기에 누가 곱해져서 환율이 곱해져서 우리 무슨 부분 수출 금액인 과세 표준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판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설명할 건 다 했으니까 우리는 나와 있는 예제를 입력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507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무 예제로 들어가시죠. 자, 주식회사 청송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회사 코드 2400번에 있는 분들은 우리 몇 번으로 2100번 청송으로 바꿔놔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ABC 코퍼레이션 리미티드 사에 참 말도 어렵죠. 네, 주식회사 용어죠. 자, ABC 주식회사에 제품을 무엇하고 직수출하고 신고한 수출신고 필증이다. 대금은 월말에 거래은행을 통하여 내고하기로 하였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그러면 외상거래구나. 그리고 힌트 줬잖아요. 대금 월말에 거래은행을 통해서 그럼 돈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외상이구나. 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만 보고도 우리는 외상이다. 제가 이거 왜 자꾸 강조할까요? 환율이요. 자, 공급식이 도래 전에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후에 받을 거잖아요. 이거 아니, 외상인 거죠, 여러분? 그럼 외상이면 언제 환율로 가라? 공급 시기의 환율로 가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공급 시기 찾아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공급 시기 환율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중요한 거죠. 자, 우리 2월 12일 기준 환율, 2월 14일 기준 환율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BL상의 선적일은 2월 14일이다. 여러분 요거 BL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라고 얘기했다. 여러분 이거를 선하증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하증권 또는 BL에 뭐가 써 있다? 선적일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대실은. 그래서 선적일의 용어를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선하증권 또는 BL상의 선적일 2월 14일. 그러면 우리는 환율 뭐로 가요? 이게 공급식이죠. 선적일이 공급식입니다. 그러면 2월 14일에 환율로 가야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1054원 40전을 적용합니다. 자, 요구사항 볼게요. 첫 번째, 메인 매출 점표의 입력. 두 번째,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 세 번째,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의 반영.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풀 버전입니다. 다 냈다는 얘기죠. 자,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에 필요한 건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니까 우리 필요한 건 보시면 되고요. 그때그때 볼게요. 이렇게 올려놓고 갈게요.
자, 그럼 여러분 전표 입력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표 입력부터. 그럼 회계관리 모드를 선택해 주시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선택합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가셔서 여러분 우리 공급 시기가 선적일이었어요. 그럼 선적일 며칠이었죠? 2월 14일이에요. 자, 여기 써 있는 신고 일자로 입력하시면 안 된다는 거 선적일 따로 있었습니다. 그럼 2월 14일을 입력하시고요. 자, 여러분 이건 직수출이죠? 그럼 유형 몇 번으로 넣죠? 16 수출. 그럼 16 수출 선택하시고 품목은 우리 아까 제품 팔았으니까 여러분 그냥 제품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공급가액 입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공급가액은 어디에 금액을 보시라고 했어요? 결제금액. 그럼 여기 하단에 결제금액란이 있죠, 여러분. 우리 얼마라고 되어 있다? 10. 우리 12만 1000불이네요. 자, 요 금액의 환율은 무슨 환율? 1054원 40전을 곱해서 이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 부분을 계산해야 되는 부분. 그러면 우린 계산기들 모두 다 가지고 계실 거니까 계산기 가지고 입력을 해볼게요.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121000 그리고 곱하기 1054.40인 거죠. 자, 엔터. 그럼 얼마 나와요, 여러분? 1억 2,758만 2,400원이 나오네요. 그럼 127582400을 공급가액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입력해 주세요. 자, 넣어주시고, 자, 거래처는 누구였죠, 여러분? ABC. 자, 그럼 한영키 눌러주시고요. 영타는 다 치지 마세요. 한자만 치시고, 엔터. 소문자로 넣든 대문자로 넣든 A자가 들어간 거 모두 다 검색이 됩니다. 자, 그러면 ABC라는 회사는 3010이네요. 확인 눌러주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영세율 구분해 갑니다. 이게 또 잘못되면 점수는 없죠. 자, F2번 눌러주시고요. 직접 수출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신고 번호가 있죠. 자, 우리 시험 보러 가실 때 매입 매출 전표에 직수출 문제가 있는데 신고 번호가 시험지에 주는 것도 이제 출제가 됐어요. 자, 신고 번호가 나와 있는데 입력 안 하면 감점이에요. 근데 시험지에 신고 번호가 없던데 그러면 패스. 이해됐어요? 그래서 시험지 요건 정확하게 보시고 꼭 입력을 잘 해주실 것. 그럼 저희는 자, 입력할게요, 여러분. 입력을 하시는데 신고 번호는 우리 수출신고 필증으로 주면 여기 신고번호 있죠, 여러분? 요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입력하실 때 무엇은 하지 않는다? 하이프는 입력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이프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거라서요. 여러분 입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부분 그대로 입력. 여러분 일이 몇 개예요, 우리?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수정할 거예요. 일자를 너무 많이 드렸더니 몇 개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수출신고 번호 자리 가셔서 입력. 자, 그러면 123, 23. 그냥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2, 그리고 11, 11, 11, 11. 됐어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붙어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리고 여기 하이픈이 어떻게 붙든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하이픈 체계도 바뀔 수 있는 거라서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된다. 자, 분계는 뭐로 가야 되죠? 대금 뒤에 받는다고 했어요. 2번 외상입니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나왔죠. 그럼 정리가 끝났네요. 그러면 전표 입력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저는 일단 창을 열어놓고 갈게요. 자, 최소화 시켜주시고 부가가치에 갑니다. 자, 부가가치 쪽에 가셔서 우린 누구 들어가자? 수출 실적 명세서, 부속 명세서 1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고해야 되는 기간은 여러분 2월 달이죠. 그럼 2월 달은 1기 예정 신고 기간이네요. 그러면 1월부터 몇 월을 선택해라? 3월. 자, 그러면 1기 예정이라고 들어오죠. 자, 여기다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우리는 점표를 입력했으니까 여러분 데이터를 불러오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상단에 무슨 키를 누르자? 우리 점표 불러오기 키를 눌러달라. 자, 그럼 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점표에서 데이터 불러오겠냐라고 묻네요. 저희는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해하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쪽에, 우리 왼쪽에 보여지는 건 메인 매출 점표에 입력한 정보이고요. 오른쪽에 보여지는 건 수출 실적 명세서의 정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점표 입력 자료가 있으면 수출 실적 명세서도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자, 지금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없다는 건
지금 현재 한쪽에 작업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전표 처리하고자 하는 부분을 여기 체크박스 해주시고요. 우리 자동 체크가 되어 있네요. 그대로 두시고 우리 하단에 무엇 하시면 된다? 확인이라는 걸 해주시면 이렇게 반영이 되어집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나머지 것만 입력하면 돼요. 그렇죠? 네.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엔터 치시고요. 자, 그 다음 통화 코드. 여러분 통화 코드는 코드 도움을 하시라겠죠? F2번 눌러주시고 우리 여러분 달러로 받았어요. 달러는 어느 나라 돈? 미국 돈. 그럼 미국이라고 치시면 되죠. 그럼 USD가 나옵니다. 자, 환율은 얼마였냐면 1054.40이었습니다. 그래서 엔터 해주시면 되고요. 자, 재밌는 건 불러왔는데 여러분 환율을 치면 원화가 지워져요. 근데 어차피 환율을 정확하게 넣었다라고 하면 뭐 원화 지워져도 외화 칠 거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외화는 얼마이다? 우리 12만 1000불이었죠. 자, 그래서 넣어주시면 우리 원화 금액 1억 2,758만 2,400원. 그 회계 처리했던 금액과 일치해야 하네요. 우리 조금 전에 전표 처리했던 금액. 그러면 요 자리 무슨 부분 맞춰보실 게 뭐냐면 우리 날짜는 2월 14일 선적일자 동일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원화금액 1억 2,758만 2,400원 맞죠, 여러분? 자, 이렇게 일치가 되져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일치됐네요. 자, 그리고 이 자리에 입력했던 부분은 이 자리 합계에 집계가 돼서 몇 번 자리? 10번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 입력했으니까 건수 한 건, 외화 금액은 달러인지 엔화인지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합을 냅니다. 자, 그 합이 들어가고 원화의 합이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수출 실적 명세서까지 작업을 끝낸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끝났으니까 상단에 무엇 해주시고요. 저장이라는 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눌러주시면 되시고 메뉴는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닫을게요, 여러분. 자, 부가세 신고서까지 가라겠어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 주시고 자, 그리고 기간은 일기 예정 1월부터 3월을 입력합니다. 자, 전표 입력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료가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작업했던 부분이 있어서 새로 불러올 거냐고 묻죠. 네, 우리는 아니요. 기존의 데이터 불러오겠냐고 묻잖아요. 저희 아니요 해서 새로 불러오게 할게요, 여러분. 네, 저장한 데이터가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 그러면 아니요. 시험은 이거 안 나와요, 여러분. 네, 시험은 한동 문제로 내니까. 그러면 우리 영세의 기타 자리에 1억 2,758만 2,400원 들어온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일단 이 부분도 저희는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 종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풀 버전 문제는 이렇게 출제를 해요.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내는지 꼭 확인을 좀 해주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들여다보죠. 자, 회사 코드 변경할게요. 지금 2400번 태풍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는 회사 2400번으로 변경. 자, 이렇게 글씨가 들어오면 여러분 제가 메뉴 열어놓은 거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대로 종료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전표 입력을 열어놓고 이걸 전환을 했네요.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1월 15일과 3월 15일에 매출 회계 처리를 매입매출 전표 입력에서 입력한 후 수출실적 명세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했었던 예제랑 형태가 똑같죠, 여러분? 다만 앞에서는 예제가 하나였던 거고요. 여기서는 예제가 두 개다 라는 것밖에는 차이점이 없네요. 자, 거래 상대방은 제뉴라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수출 대금 회수 시 기준 환율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월 15일 선적된 제품의 수출 대금은 결제 1에 무엇하였다?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럼 1월 15일에 선적된 건 지금 현재 보시면 지금 요 부분 우리가 이거 요건 보실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전표를 입력하는 날짜는 무슨 날짜가 되죠? 선적일자. 자, 요게 저는 전표라고만 쓸게요. 요 부분이 전표를 입력하는 날짜가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 전표를 입력하는 날짜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된다? 공급 시기가 된다겠죠? 네, 저는 공급이라고 쓸게요. 자, 공급 시기가 되고요. 그러면 수출 신고일은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이다, 필요하지 않은 정보이다? 이거는 세금 신고할 땐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선적일이라는 공급 시기가 정해지면 여러분 꼭 확인할 게 뭐냐면 돈을 언제 받았느냐. 자, 선적일보다 뒤에 받았다. 그러면 공급 시기 이후에 받았다는 얘기고, 선적일보다 돈을 미리 받았다. 그러면 선수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판별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대금 결제일을 볼게요. 자, 우리 1월 15일건 위에서 결제일에 현금으로 회수했다라고 했어요. 자, 선적일은 1월 15일이고요. 그리고 대금 결제일은 2월 20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대금을 뒤에 받았어요? 앞에 받았어요? 뒤에. 자, 무슨 얘기냐면 공급 이후에 받은 거죠. 그쵸? 지금 저는 이후라고 쓸게요. 이후.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1월 15일 건 우리 외상거래였다는 얘기죠. 그쵸? 1월 15일에 물건 내보내고 대금은 2월 10일에 받았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표 처리하는 날짜의 기준으로 입력할 거니까 그래서 외상의 거래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외상을 쓸게요. 자, 외상으로 공급하게 되면 우리 환율은 언제로 가라? 공급 시기에 환율로 가라. 그러면 공급 시기는 언제다? 선적일. 그럼 저희는 환율은 여기에 있는 지금 1,200원이라고 나와 있는 요 환율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3월 15일 갈게요. 3월 15일에 선적된 제품의 수출 대금은 외화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대요. 자, 가지고 있네요. 뭐로요? 외화로. 원화로 환가한 적 없어요. 자, 선적일자 3월 15일입니다. 대금의 결제일은 3월 10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얘는 대금을 공급 시기보다 이전에 받았죠. 자, 그러면 이전에 받은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선수금이 있다 이렇게 본다고 했어요. 자, 선수금이 있는데 이 선수금을 내가 뭐로 가지고 있으면 외화로 보유하고 있으면 환율은 누구랑 똑같아진다? 외상으로 팔았을 때랑 똑같아진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외화 보유하면 우리 공급 시기의 기준 또는 재정 환율로 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공급 시기는 선적일이니까 환율 얼마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1,053원으로 가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리고 지금 회계 처리를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자, 얘는 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3월 15일은 선수금하고 무엇 해야 된다? 선수금과 상계해야 되는 거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선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필요하죠. 근데 위에 우리 대금 회수 시 기준환율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기준환율에 들어온 부분에 대금 결제일제 보시면 1055.50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쉽게 하려면 어디 가서 확인하면 될까요? 우리 대금 받은 건 일반 전표에 입력했겠죠. 그래서 우리 계산기 눌러도 되지만 아예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서 날짜 며칠이요? 3월 10일에 입력된 정보를 확인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다 끝나지는 거니까 계산기 눌러도 되지만 저희는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회계관리 쪽에 가주시고요.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전표 처리한 날짜는 대금 결제일 3월 10일이니까요. 저희는 3월 10일을 입력할게요. 자, 3월 10일. 자, 3월 10일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와 있고 선수금이라고 해서 거래처는 제뉴얼하고 들어온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현재 우리 곱해서 이거 사실상 곱해도 금액 똑같아요, 여러분. 금액이 다를 수는 없어요. 그럼 선수금으로 받았던 금액은 얼마이다? 633만 3천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자, 요거 정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돈 받은 것까지 금액 찾았고 우리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은 더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메뉴는 종료할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고 자, 그리고 일자는 1월 15일, 3월 15일. 자, 그러면 1월 15일 거부터 넣겠습니다. 자, 1월 15일 입력하시고 유형은 우리 수출이에요, 여러분. 그죠? 수출 신고 번호 있습니다. 16 수출. 종목은 제품 팔았다고 했습니다. 제품. 자, 공급가액 넣어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럼 계산기 모두 다 가지고 계실 거니까 계산기 활성화 시키셔서 금액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외화 금액 얼마이죠? 10,000불. 자, 사실 이거는 금방 계산이 되겠네요. 10,000불 곱하기 우리 선적일의 환율 얼마? 1,200원. 그러면 1,200원 곱해 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얼마 나왔다? 1,200만 원 나왔네요. 그럼 저희는 1,200만 원 그대로 공급가액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200만 원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거래처 코드는 우리 한영키 눌러주시고 J자만 누르고 엔터. 그러면 제뉴어라는 회사가 나와집니다. 자, 그럼 입력해 주시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수일 구분란에 가셔서 코드 도움 F2번 눌러주시고 직접 수출 1번을 선택합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요. 신고번호 요 자리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죠. 하이픈 없이. 그러면 123, 12, 34, 123, 45, 61, 2. 자, 그리고 번호가 올바르게 다 채워지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자, 분계는 뭐라겠어요, 여러분? 외상이죠. 자, 그럼 2번 외상. 그럼 제품 매출의 외상 매출금 기재가 돼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요 부분까지는 정리가 다 끝난 거죠, 여러분? 네, 여기까지는 정리가 끝났고요. 자, 3월 15일 거 들어가겠습니다. 자, 상단에 일자난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다른 3월 그리고 15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16 수출인 거죠. 자, 품목은 뭐라고 넣어주시고요. 제품입니다. 자, 공급가액은 계산해 보셔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러면 또 계산기를 가지고 우리 얼마? 6,000불, 외화금액 6,000불이에요. 그러면 6,000불 넣어주시고 곱하기 환율은 1,053원입니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가 된다? 우리 금액은 631만 8천원이 되네요. 자, 그 금액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631만 8천원 됐을까요? 자, 거래처는 아까하고 동일합니다, 여러분. 한영키 누르시고 J자 눌러주시면 거래처 검색이 되고, 자, 그리고 엔터 치셔서 내려와서 019분에 가셔서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 직접 수출 선택. 자, 수출 신고 번호는 하이픈 없이 입력 256-3210 5215-4200 넣어주시면 마무리 됐습니다. 자, 분계는 외상 아니에요, 여러분? 선수금 상계 처리하면서 정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분계 뭐로 간다? 혼합입니다. 자, 혼합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은 공급가액에 입력했던 금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럼 선수금은 부채니까 상계하려면 반대편에 보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차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수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수금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 얼마였어요? 633만 3천원.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받았을 때의 환율과 내가 수출할 때의 환율이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환율의 차이는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외환차 손익 정리는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선수금의 금액은 633만 3천원을 입력하면 자, 차변과 대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 대차차액 15,000원이 나오게 되네요. 그럼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우리 요 15,000원 어느 변에 넣어줘야 금액이 마무리가 돼요? 대변에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변에 금액 넣어주시면 되시고, 그럼 대변에는 외환 차익이 맞겠죠. 네, 그래서 외환 그리고 영문으로 넣어서 이렇습니다. 자, 외환 차익 넣어주시고 15,000원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상 여러분 매일 매출 전표 입력할 때요. 여기 대차 차익란에 금액이 음수가 뜨면 대부분 손실 쪽이고요. 양수가 뜨면 이익 쪽이에요. 네, 그렇게 판별하셔도 되고. 자, 그럼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표 입력 끝났네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모두 마무리됐으니까 종료시켜 주시면 되시고, 자, 수출 실적 명세서에 갈게요. 부가가치 모두 선택해 주시고 부속 명세서 1번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선택. 자, 수출 실적 명세서 들어가셔서 일기 예정 신고라고 했으니까요. 기간 정확하게 잘 넣어주시고 일기 예정은 1월부터 3월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전표 입력 사실이 있어요. 그럼 입력하는 것보다 불러오는 게 편하다겠죠? 그럼 저희는 상단에 전표 불러오기 버튼 쓸게요. 자, 전표 불러오기 눌러주시고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건 입력했던 거 눈에 보이죠, 여러분? 네, 그러면 데이터 두 건 체크되어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고 확인이라는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신고번호 선적일자 들어왔으니까 요건에 맞춰서 그대로 입력. 자, 우린 달러로 받았으니까 우리 통화코드 자리에서 F2번 눌러주시고 우리 미국이라고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동 USD 선택. 환율 아까 얼마였죠, 여러분? 1,200원. 자, 외화 금액 얼마였죠? 10,000불.
자, 그럼 우리 회계 처리했던 1200과 동일해집니다. 그대로 엔터 쳐서 내려오시고 3월 15일 이런 통화 코드 동일하잖아요. 그대로 엔터 쳐보세요. 따라 붙어요. 네, 그래서 엔터 치면 위에 있는 거 복사 기능이 있다. 자, 환율은 얼마이다? 1,053원입니다. 외화 금액은 얼마? 6,000불이었어요. 자, 그러면 631만 8천원 정리됐죠. 전표 입력한 금액과 동일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금액은 여기 합계에 있는 1,831만 8천원이 사실상 반영이 되겠죠. 자, 저장 버튼 해주시면 되시고 부가세 신고서에 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주시면 되고 일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못하겠어요 여러분. 1월부터 3월 제가 10월을 넣어버렸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확인할 건 여러분 어디만 보시면 돼요? 여기 기타 자리. 자, 기타 6번 자리에 1,831만 8천원 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7,200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입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들어온 것만 확인하시고 저장하시고 우리 메뉴는 무엇 하시면 된다.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끝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난이도의 편차가 좀 많아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그러니까 쉬울 땐 너무 쉽고 어려울 땐 많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1번 예제는 마무리가 됐으니까 저희는 2번 예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예제는 여러분 딱 봐도 눈으로 봐도 단촐하죠. 네. 자, 회사 코드 먼저 바꿀게요. 2500번 만세로 변경합니다. 자, 2500번 만세 변경해 놓으시고 우리 지문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보고 2020년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무엇해라? 작성해라. 그럼 여러분 실적 명세서 타이핑만 치고 끝내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고 끝내달래요. 그럼 일단 내용 요건 볼게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 봐야 되니까 자, 누가 봐도 수출 신고본을 줬다라는 건 직수출이죠. 그러면 공급 시기는 언제로 가시면 돼요? 선적일이 뭐가 된다? 공급 시기가 되죠. 우리는 요 선적일이 필요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누구랑 비교해라? 우리 환가했다란 얘기는 돈 받아서 뭔가를 환가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환가한 날짜와 선적일을 비교해서 전후를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로 상사한테 팔았던 것부터 볼게요. 자, 선적일은 8월 20일이에요. 자, 근데 환가는 며칠 날 했다? 8월 15일 날 했네요. 그럼 여러분 선적일보다 환가액이 이전에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내가 돈을 무엇하였다? 미리 받아서 원화로 환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환가일의 환율로 가야 되니까 우리는 얼마의 환율을 적용해라? 950원의 환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LA 상사. 자, 선적일은 8월 22일입니다. 그런데 환가일은 8월 25일이에요. 그러면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이후입니다. 돈을 미리 받았다라고 가정을 세운다라면 무슨 부분? 나는 지금 외화로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죠. 무슨 날짜 기준으로 본다? 선적일 기준으로 항상 판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환율로 간다? 선적일의 기준 환율로 간다. 그러면 1,050원이 되겠죠. 자, 킹덤 상사 2020년 9월 17일입니다. 근데 환가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 그럼 돈을 아직 못 받았구나 이렇게 판별하시면 돼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그럼 뭐예요? 외상이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외상이 되면 우리는 당연히 뭐가 된다? 선적일이라고 얘기하는 공급 시기에 기준 환율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100엔당 950원으로 표기된 환율을 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엔이 아니라 우리 입력할 땐 얼마로 환산해라? 1N으로 바꿔서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950원이 아니라 9.5로 넣을 수밖에 없죠. 그죠? 소수점 밀려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정리는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우리 서식에 가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 쪽에 들어오셔서 부속명세서 원에 있는 서식 곧바로 엽니다. 자, 수출실적 명세서 오픈해 주시고 2기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7월부터 몇 월? 9월이죠.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신고번호 오타 내지 마시고 정확하게 입력.
자, 016, 10, 09, 011, 57, 142. 자, 그러면 정리됐죠, 여러분? 자, 선적 일자는 2020년 8월 20일. 자, 통화 코드는 우리 USD 그대로 떠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불편하면 그냥 코드도. 자,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나라 돈? 미국 돈. 자, 환율은 얼마이다? 950원. 외화 금액은 얼마이다? 여기 수출액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요. 이건 특별하지 않아서 제가 별도 얘기 안 했어요. 수출액 그대로 입력. 자, 그러면 20만 불 입력. 그러면 1억 9천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거래처 정보가 지금 지문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여기 거래처 정보 있었잖아요. 희로 상사. 그러면 여기 입력하시라고요. 근데 거래처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생략합니다. 그러면 거래처 코드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요. 희로가 바로 보이지만 어쨌든 검색 두 자를 넣어볼게요. 자, 그래서 희로 상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LA 상사. 자, 010-15-15-0466-1413이네요. 자, 선적일자는 2020년 8월 22일. 자, 통화코드 동일하니까 엔터. 자, 환율은 얼마이다? 1,050원. 자, 외화 금액은 얼마이다? 10만 불. 자, 넣어주시면 우리는 1억 500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 거래처 코드는 LA 상사. 그러면 코드 다음에 F2번 눌러주시고 한영키 눌러주시고 L자만 치면 LA 상사 들어오겠죠. 자, LA 상사 선택해 주시고 그대로 엔터. 자, 그리고 다시 이제 킹덤 3사 거 넣어볼게요, 여러분. 자, 010-15-061352로 0이네요. 자, 선적 일자는 며칠이다? 2020년 9월 17일이에요. 자, 통화 코드는 일본 돈으로 받았네요. F2번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자? 일본을 선택하자. 자, 그러면 JPY가 들어오죠. 자, 환율 입력할 때 절대 950이 아니에요. 우리는 1로 바꿔라. 그러면 9.5가 되는 거죠. 됐을까요? 자, 외화 금액은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만 엔인가요? 네, 100만 엔 입력하시면 우리 950만 원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 정보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요. 우린 킹덤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무리.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 하실 거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런 식의 형태 문제를 내고 싶은 건 너가 환율을 판별할 수 있니?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외상인지 미리 받았는데 원화로 환전했는지 아니면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의 용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들어가셔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저장해 주시면 되시고요. 메뉴 종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출 실적 명세서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들어가면 될까요?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엔 영세율 첨부 서류에 대한 매출 명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